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보, 나왔어. 앉았어?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푹 꺼지며 남편이 옆에 누웠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주 냄새와 삼겹살 냄새가 섞여 있었죠. 서연아, 자는 거 아니잖아.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 얘기 나왔거든. 남편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죠. 이제는 이 손길이 편하지 않았어요. 따뜻함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나도 피곤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남편은 제 말을 자르듯 대답했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안에 있어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남편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저는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힘들고 저한테 기대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이어지는 이 패턴이 이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이었어요. 제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손이 제 허리를 감았고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하면 서운해할 테고 또 싸우게 될 테니까요. 지난번에 피곤하다고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냐고 물었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고 그냥 참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참자, 오늘만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자면 안 될까, 그냥 안고만 자면 안 될까 하고요. 어둠 속에서 남편 숨소리만 들리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장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이 저를 안아줄 때 제가 이토록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 손길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트로 출근했죠.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중소건설회사 관리팀 차장인 남편은 요즘 매일 구조조정 얘기에 시달리고 있었죠. 작년에 후배 셋이 퇴사했고 올해도 2명이 더 나갔습니다. 남편보다 어린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같은 40대 후반은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6시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또 술을 마시고 오겠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저한테 기대려고 할 거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언니가 물었어요. 남편 또 회식이야? 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대요. 쯧쯧, 그래도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는 게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밤 11시 반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죠. 소주병을 몇 개나 비운 건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서연아, 나왔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고 남편은 그걸 단숨에 들이켰어요. 회사에서 오늘 또 미친 소리 들었어. 실적 안 나오면 다 자르겠대. 그래도 당신은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래 다녔으면 연봉만 높지 쓸모없으면 먼저 잘리는 게 이 바닥이야. 남편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나 정말 너밖에 없어. 회사에서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요즘 후배들은 나만 보면 피하고 상사는 나한테 일만 떠넘기고 너라도 날 받아줘야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고 지쳐 있는데 남편은 자기 얘기만 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말은 꺼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전에 남편이 회사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온 게 생각났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다가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걸 봤거든요.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았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봉투를 휙 접어버렸습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서랍에 넣어버렸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걱정할 일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남편 요구를 어떻게 피할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 쪽 통증이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고 마트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계산대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참다 못해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골반이랑 허리 주변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요. 약만으로는 안 돼요. 재활운동센터 한번 다녀보세요. 운동을 해야 되나요? 네,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재활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나 싶었지만 이대로는 마트 일도 못할 것 같았어요. 집 근처에 재활운동센터가 있다는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며칠 뒤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실내와 운동기구들이 보였죠. 러닝머신도 있었고 매트가 깔린 공간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허리랑 골반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운동하라고 해서요. 네,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일단 앉아보세요. 태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픈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요.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한다고 말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앉아 계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태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몸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쉬어달라는 거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서운해했고 친구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저한테 쉬라고 말해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제 상태를 체크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펴는 동작,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들이었죠. 하나하나 자세를 교정해주며 설명했고 저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태호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요. 그 말들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 태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오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랑도 좀 천천히 상의해 보셔야겠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집에 가서 남편한테 꺼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남편한테 몸이 안 좋으니 조금만 쉬자고 말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재활운동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남편 요구 때문에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아무리 스트레칭을 가르쳐줘도 소용없었어요. 매일 밤 남편한테 시달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 허리는 더 뻐근했고 골반은 더 쑤셨죠.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침대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재활운동센터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요. 남편이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 나한텐 이제 관심도 없는 거야? 요즘 당신 나만 보면 피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억울함도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미안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도 그냥 참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정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정희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였는데 입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소주 2잔을 마시고 나니 그동안 참았던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매일 밤 남편이 안 놔주거든. 몸도 안 좋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 정희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한서연, 잠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확 밥상 뒤엎어버려. 네 몸은 네 거야. 왜 남편 것처럼 살아? 그게 말처럼 쉬워? 근데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래. 개소리 집어치워. 넌 지금 매일 밤 상처받고 있잖아. 그게 안 보여? 정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과 싫은 건 싫은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죠. 결혼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죠. 발소리를 듣고 술을 많이 마신 게 느껴졌어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온 남편이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진짜 너한테 기대고 싶다. 회사에서 개 같은 소리만 들었어. 남편이 저를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안는 걸까? 아니면 자기 불안을 덮을 담요가 필요한 걸까? 나는 이 사람한테 아내인가? 아니면 그냥 위로 도구인가? 저는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렸고 몸만 여기 남아 있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활운동센터에 다닌 지 1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태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처음에는 운동 방법만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적인 얘기도 주고받게 됐어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 날씨 얘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태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조언하려고 들지도 않았죠.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센터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했어요.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려고 했는데 태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제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냥 타세요.
태호는 이미 차 키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차에 탔죠. 순간 빗줄기가 거세졌고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고 태호는 말없이 운전했죠. 앞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어요. 집이 가까워지는데 저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네요. 태호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요? 요즘은 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태호는 더 묻지 않았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오늘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쉬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호가 조수석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죠. 괜찮으세요? 태호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는지 저는 그만 태호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위로하는 손길이었지만 그 순간 차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태호 숨소리도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태호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일단 집에 들어가세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죠. 빗속을 뛰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닫은 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재활운동센터에 가지 못했습니다. 태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고 그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태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안 오시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운동 쉬시죠. 몸이 더 우선이에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갈게요. 그냥 안부 정도였죠.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켜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활운동센터 남자가 왜 당신한테 문자를 보내? 이게 뭐야?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왔죠. 그냥 트레이너가 회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즘 센터 못 가니까 안부 묻는 거고요. 안부? 몸이 더 우선이래? 이게 그냥 회원한테 보내는 문자 같아? 남편이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밤에 내가 안아주는 것도 싫더니 이제 딴 남자랑 그러고 싶은 거야? 그 순간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이 않는 게 난 요즘 너무 무서워요. 매일 밤 견뎌내는 게 힘들어요. 내 얘긴 들어본 적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도 부부가 그걸 피하면 말이 돼?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난 요즘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그냥 의무 같고 짐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요. 남편이 벽을 쾅 쳤습니다. 액자가 흔들렸고 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것도 분명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못 살아요. 매일 밤 당신 눈치 보면서 참는 거 이제 지겨워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긴 뭘 참아.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래. 부부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쪽이 싫다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한참 뒤 거실 소파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거기서 자려는 모양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시도 싸운 뒤 사흘 동안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저는 제 일을 했죠.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자던 남편은 나흘째 되던 날부터 아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자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장민수 씨 아내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트 매니저한테 급히 말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침대에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몇 가지 이상 소견이 있어요. 이상 소견이요? 네, 간 수치도 높고 혈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차트를 보니까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재검 판정 받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몇 달 전에 받았던 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왔어? 왜 말 안 했어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 있었다면서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뭐가요? 진짜 큰 병이면 어쩌나 해서. 그럼 당신한테 더 못 안게 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있잖아. 후배들은 다 이직하고 나만 남아서 눈치 보면서 버티고 몸까지 망가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밤마다 당신을 더 붙잡았던 거야.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살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당신 품에 안겨야 내가 죽지 않은 것 같았거든. 미안해, 서연아. 당신 힘든 거 모르고 나만 생각했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무서웠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싶었던 건데 방법을 몰라서 서로를 더 힘들게 했던 거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했어요. 남자가 상담을 받는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설득했고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에 처음 갔을 때 어색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고 편하게 앉으라고 했어요. 두 분이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특히 밤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요구하는 것, 거부하면 서운해하는 것, 제 몸이 지쳐가는 것, 그런 얘기들을 다 꺼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하다 보니 시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두려움, 나이 들어가는 불안함, 아내한테라도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서로가 동의하는 속도예요. 한쪽이 참는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위로였고 남편한테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몇 번 받고 나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나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기회조차 안 줬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저도 고백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냥 싫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참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운 거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자도 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만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서로 원할 때만 안기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드라마만 보다가 잠들기도 했고 손만 잡고 자는 날도 많아졌어요. 남편이 피곤하면 제가 그냥 안아만 주기도 했고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허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서로 원해서 안기니까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행복해? 응, 이제는 당신이 다가올 때 숨이 안 막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전처럼 매일 밤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숨이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사랑의 횟수가 줄어든 대신 서로의 마음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거든요. 오늘은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라는 작은 질문들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